자, 이제 신수하고 수능 기출 문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0 이거 그냥 적분해보라는 거잖아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 상수 c인데 상수항이죠. f0은 1입니다. 자, 이랬을 때 2의 값을 물었으니까 8 플러스 4 플러스 1 해서 13 1번 답이었고요. 2번도 똑같은 문제죠. 부정적분에서 자 요렇게 구하는데 2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처럼 적분 상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를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하고 2가 있으니까 1하고 2 해서 여기 f'x dx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죠? f에다가 2는 그래서 1을 뺀다 요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f'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었으니까 f2는 내가 구하는 값이고요. f1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요거 계산한 결과가 바로 f2네요. 그죠? 자, 요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가 될 것이고 이래서 여기까지 잘라가겠습니다. 여기 2의 3제곱에서 1의 3제곱 빼면 7이죠. 바로 열고 2의 제곱 4에서 1 빼면 3이고요. 7 바로 열고 2에서 1 빼면 1입니다. 자, 그래서 14에서 3 빼면 11. 요 값은 11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번이죠. 1번하고 똑같은 문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적분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적분 안에 있는 비적분 함수 길이를 계산한 후 한 번에 계산을 처리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2분의 x세제곱은 날라가서 없어지고요. 2x에서 x 빼면 x가 되고요. 1. 자, 요거니까요. 결국 2분의 1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 상수 c. 요게 fx의 정체인데 보니까 f0은 상수항을 말하잖아요. 자, f4를 구해요. 2분의 1에다가 16 플러스 4 더하기 1 요거니까요. 4, 4 요거 9 요렇게 답이 잠깐만 산수가 잘못됐나? 사이즈로 요거에서 요거 빼면 다시 2분의 1x 세제곱 없어지고 2x에서 x를 빼면 x가 되고 플러스 1 적분상수 c. 자, 이랬을 때 4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8이죠. 미안. 8에다가 4 더하면 12, 13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죠. 자, 4번 문제 가봅니다. 도함수가 있을 때 fx 그래프가 0,6이라는 게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 부정적분에서 생기는 적분 상수를 f0은 6이다 이걸로 처리하라는 소리죠. 자, 가봅니다. f'x가 6x제곱 플러스 4니까 적분하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적분 상수 c인데 여기 보니까 상수항이 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행동은 개수들의 총합 묻는 거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12다.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는데 자, 문제에서 여기는 요게 나와 있고 여기는 요게 나와 있는데 구하는 거는 G1입니다. GX를 구해야 돼요. 그럼 뭔가 요거하고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자, 지금 보니까 요거는 답변이 f'의 x 마이너스 g'의 x가 요게 4x 세제곱 플러스 2x 요게 지금 밑에 거 요거는 계산하면 연산하면 요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랑 지금 연결고리가 말이죠. 여기 위에 있는 요 f'하고 여기는 요놈하고 연결고리가 요거 미분하면 f'이 생기니까 그지? 요거 양변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x의 gx가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얘하고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딱 돼 있는데 문제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아무 제한 조건이 없고 다항함수를 결정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숫자 대입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요. 그럼 무조건 개수 비교법이 떠올라야 된다 했고 항상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차수라고 했습니다. 차수. 그럼 먼저 gx가 몇 차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gx 왼쪽에 있어의 최고차하고 오른쪽에 있어의 최고차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은 요게 이제 차수가 만약에 n차라면 얘까지 곱하면 n 플러스 1차 여기서 최고차이 나오겠죠. n 플러스 1차가 여기 보니까 3차가 돼야 돼. 3차. 그러니까 n은 2차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gx는 2차 함수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 요거는 x에다가 gx 곱한 거니까 이제 fx도 차수는 알 수 있겠고, 그지? g 프라임 자체가 gx 자체가 지금 2차니까 얘가 도함수가 2차에다 1차 곱한 3차니까 fx는 4차가 나오겠지 뭐. 어찌됐건 지금 구하는 거는 g니까 g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 보니까 요 위에 있는 요놈에다 x를 일단 하나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gx는 당연히 여기는 요놈에다 하나 차수를 올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 위에 걸 빼래요. 좌변. 그러면 써봅니다. ax의 세제곱이고요 bx의 제곱이고요. 자 이거에서 이걸 빼면 c-2a의 x가 되고 0에서 b 빼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요 값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요. 자 그럼 최고창 a는 4가 된다라는 걸 발견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는요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없으니까 b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이요 C 빼기 A가 4라며 8 1차 개수죠. 2가 됩니다. 따라서 C는 10. 자 이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해냈으니까 자 4X의 제곱 그러면 요건 없어지고요 더하기 10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개수들의 총합이죠. 14가 정답이었습니다. 14 5번이었죠. 자 요거 5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함수를 결정할 때는 차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없을 때는 계수 비교법을 쓴다. 기억을 하라고 했고요. 자 6번 문제는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 그대로죠. 자 한 번 더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래요. F0은 0이고 F알파는 0이고 F'알파도 0이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요 상황에서 자 우리가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함수 값이 빵이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면 반드시 알파에서는 스접입니다. 스접. 스치면서 이렇게 접해줘야, 이렇게 접해줘야 함수값도 빵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빵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요놈으로부터 알파 근방에서는 요런 모양이고 0 근방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x축을요. 그러면 저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여기 0이고요 여기가 알파면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걸 바로 여기는 요 식만 가지고서 예측을 해야 돼요. 최고창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x는 최고창 개수가 1이면서 x의 x-알파의 완전 제곱 이렇게 딱 쓸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g를 결정해보고 알파도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겠네. 이걸 구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식이 주어져 있었지만 저 그래프 없이도 바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G를 결정하려면 G의 차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차수부터. 자, 차수 한번 봅시다. fx가 3차야, 3차. 그 다음에 f'이 2차인데 여기다 x 곱하니까 이것도 3차. 근데 이거 최고창 개수가 다를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봤자 여전히 3차고요. G'이 3차라는 말은 gx는 4차 함수가 돼야 되겠네, 그치? 4차 함수가 돼야 돼. gx는 4차라는 걸 일단 발견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밑줄 친 요놈 있잖아. 요놈이 무엇을 미분한 결과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죠. g'x가 자 fx 더하기 x 곱하기 f'x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요놈이 x 곱하기 fx 이 곱하기 미분법의 결과가 얘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놈이 요놈과 같은 놈이다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gx를 찾아야 되니까 양변을 적분합니다. 요거 적분하면 gx가 되고요. 적분 상수는 잠깐 대기하라고 했죠. 왜냐면 오른쪽도 요거 적분해서도 적분 상수가 생길 거 아니야. 왼쪽에 적분 상수를 넘겨서 오른쪽 적분 상수와 계산한 걸 한꺼번에 적분 상수로 취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면 fx가 되고 더하기 c 이렇게 될까요. 요 c가요 여기서 넘어온 적분 상수가 요거 생기는 적분 상수랑 계산된 최종 적분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데 fx 자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여기다가 x를 앞에 하나 더 곱했다. 여기다 x 하나 더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보고서 이게 BTS다라는 거 눈치채야 돼요. 0에서 스접, 알파에서 스접이니까 중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요것만 일단 살짝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지나고요. 알파 지나는데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는 꼴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놈의 지금 극소가 여기인데 현재 지금 극소 값이 빵입니다. 빵.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 gx의 극대값이 81이고 극소 값이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C만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린 게 C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그지? C는 Y축 방향 이동 양이야. 그게 최종적인 극소가 돼야 되는데 그 극소 값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현재 빵인데 C만큼 움직여도 계속 빵이려면 그 뜻이 C가 0이라는 거죠. 0. C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래야 극소 값이 빵 되지. 그렇다면 극대 값은 어딘고? 여기죠. 여기는 요놈과 요놈의 중점의 연수가 2분의 알파. 그리고 여기 높이는 81이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gx라는 식이 구해졌으니까 gx는 x제곱의 x-알파의 제곱이었으니까 c는 0이었어요. 2분의 알파를 대입을 해봅니다. g에 2분의 알파 대입해보면 이거는 제곱 4분의 알파 제곱이고요. 여기다 2분의 알파 집어넣어서 제곱해보면 4분의 알파 제곱인데 이게 지금 8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알파 4제곱은 16, 16은 얼마? 2의 4제곱이고요 81은 3의 4제곱이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놈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는 6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따라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 가보니까 여기 6 집어넣으면 G2를 구하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알파는 6이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이죠. G2는 4에다가 자, 여기가 6이었으니까 4의 제곱 16을 곱한 6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면 7번 문제는 뭐 단순 산수 문제죠. 요거는 뭐 그냥 단순 산수 문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산수 문제 그냥 넘어갑시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구간별함수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x 플러스 절대값 x-3을 구간별함수로 딱 써봅시다.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빼기 x는 이거 없어지고 3 됩니다. 그냥 상수하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그대로 나올 테니까 2x 빼기 3이 될 거니까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적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상수랑 일자함수는 적분 필요 없죠. 손으로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3보다 작을 때는 3이라는 상수함수로 받아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직선인데 지금 현재 3 집어넣으면 여기 3을 지나고 여기 2분의 3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이런 직선인데 문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1에서부터 4까지 지금 1에서부터 4까지 요거 적분한 값을 원하잖아. 1은 이쯤 있을 거고요 4는 한 이쯤 있겠지. 이쯤. 자, 이거를 이제 적분한 값을 갖다가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림 잘못 그렸다. 미안하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여기 기울기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요거죠. 여기 밑에 있는 요 면적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굳이 뭐 적분 쓸 필요 있나? 손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계산해볼게. 여기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요 직사각형에다가 요 삼각형 더하는 걸로 가자. 밑변의 길이는 3이고요 높이는 여기가 아까 3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3은 9가 될 것이고 9.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현재 지금 1입니다. 1. 그리고 여기다 4를 넣으면 4, 2, 8에서 요거 높이가 5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3이었고 요만큼의 길이가 그러면 2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는 요 면적은 참 2에다가 절반 내면 1이죠. 1.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딱 더하면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정답 8번은 10.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자, 요거는 뭐 계산 문제인데 뭔가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서 자, 요거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2차 함수를 딱 그려보면 말이야 이렇게 딱 그려져서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루트 3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인데 자, 문제에서 0에서부터 a까지 자, 0이 여기 있잖아요.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빵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또 나왔죠?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루트 3이라고. 자, 따라서 a는 여기다 루트 3배를 하면 되니까요 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야. 그냥 1대 루트 3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9번이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p 적분 함수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는 뭔가 적분 구간을 합치라는 이야기 같고 요거 두 개는 뭔가 적분 구간이 일치하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두 개의 적분의 성질을 동시에 깔아놨잖아. 일단은 요거 두 개를 한번 잘 보면 요거 두 개를 한번 요거 이제 요 플러스 딱 바꾸면 여기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딱 될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연결고리 삼아서 3에서 0까지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x-1의 제곱 dx가 될 것이고, 요거는 0에서부터 3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 dx가 될 건데, 자, 요래 한 다음에 다시 요거 적분 구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거 마이너스를 딱 당겨내면 0에서 3까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3까지 해놓고, 결국 이놈에서 이놈을 빼서 한꺼번에 여기다 써서 적분하라. x제곱 날라가고 1 날라가고 2x에서 빼기니까 4x 되죠. 이렇게. 자, 이것도 사실은 뭐 적분해도 되지만 4x 같은 경우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0에서 3까지 적분하라는 게 이 삼각형 면적을 묻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8이다. 이렇게 바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11번 문제를 봅니다. 11번. 요거는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1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는 틀린 이유가 상수 함수에 대해서만 만족한다라고 했고요. 연결고리를 2 삼아서 0에서 1까지 가는 거니까 요건 맞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을 해서 적분한 거랑 적분한 다음에 제곱한 거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발레가 무조건 찾아지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번 요거 뭐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2차 함수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라고 두고 여기는 요놈은 상수항이죠. 상수항. 이래 두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얘하고 얘가 전부 k라고 둬보면 여기서 p적분 함수가 똑같은 적분이 여러 개 나오면 뭐를 의심하라고? 적분 구간이 합쳐질 수 있다는 거,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의심하라고 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에다가 요거를 딱 더하는 순간 0을 연결고리 삼아서 빼기 1에서 1까지 가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결국은 요것도 k라고 했고 문제에서 요것도 k라고 했고 요것도 k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k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k 이퀄 k 정리하면 k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이 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요식이 0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요놈을 여기다 대입해서 요식이 0 된다. 혹은 뭐 여기는 이놈을 여기다 대입해서 요식이 0 된다. 그 중에서 두 개를 딱 찾아내서 연립하면 A, B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게 여러분 노가다 뛰는 방식이고, 자, 이걸 기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렇다고. 좀 전에 했던 거랑 연결됩니다. 2차 함수는 대칭성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룰 거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값이 빵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데 이게 적분값이 빵 되려면 요거 두 개가 면적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도 만약에 이게 y축 대칭이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당연히 0 될 거 아닙니까? 적분값이. 왜냐? 대칭성이니까 요 면적 똑같고요. 요것도 면적이 똑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빼기 1에서 1까지 적분한 것도 방되죠. 이거 세 개를 모조리 만족하는 그래프가 얘다라는 걸 눈치채면 결국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다. 또 나왔어요. 1대 루트 3입니다. 근데 루트 3에 해당되는 실제 길이가 지금 현재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죠.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죠. 여기는 0,-1을 지난다 했고. 자, 그러면 여기는 fx10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최고참 계수가 a고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칠하고 이렇게. 자, 이걸 전개를 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일단 마 3분의 1이니까 요거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찾았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2 대입해보라 라는 문제일 뿐입니다. 3 곱하기, 자, 요거는 2 대입하면 4 빼기 3분의 1이 12에서 1을 땐 11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연립해서 뭐가 다 되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으로 넘어가 보면 13번도 뭐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냥. 자,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 fx 요거 제곱하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좌변. 우변은 k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여기가 ax, x 플러스 1이죠. 요거의 dx. 요거 전체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함수, 우함수를 떠올리라는 거잖아. 요거 홀수차 날려버리고, 요거는 0에서 1까지로 바꿔치기 하고, 그지? 요거를 2배 해주면 된다. 이게 좌변이고요. 자, 우변은 요거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함수니까 요거 날려버리면 상수만 남죠. 상수는 적분은 어떻게 한다고? 상수에다가 적분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1에다가 2 곱하면 요 안에가 2인데 제곱하면 4니까 4K입니다. 오른쪽은. 자, 그럼 이제 0에서 1까지는 숫자들만 적분하면서 생기는 숫자들만 더해가면 된다며 3분의 1 더하기 1 요것이 4K다. 자, 이렇게 해서 K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K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14번 한번 봅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연산은 기함수 대신은 y = x를 소환하시고 우함수 대신은 x제곱을 소환해서 계산하면 된다. 요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fx는 지금 기함수라고 나 있고 gx는 지금 우함수라고 나 있으면 먼저 hx는 말이에요.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한 놈이잖아. 그러면 x랑 x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기함수예요. 기함수. 자, 그런데 h'은 그럼 뭐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죠. 우함수.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빼기 3에서부터 3까지 x, h'x 더하기 5배의 h'x 이거의 dx 요 값이 10이다 나와있는데, 자, 이게 우함수인데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면, 자, x제곱에다 x 곱하면 x세제곱 기함수 되죠? 날려버려요. 자, 얘만 이제 우함수인데 그러면 요거 0에서 3까지로 바꾸고 2배 하면 되고요. 5도 밖으로 빼내버리면 요게 10이 될 것이고, 자,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h'x dx가 10으로 약분하면 1이 되고, 자, 요거는 h3 마이너스 h0 요 값이 1인데, 자, 문제에서 h 한번 보세요. 기함수입니다. h가 기함수면 h는 원점을 통과하죠. 연속함수면 기함수가 원점 통과합니다. 연속함수가 아니면 원점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hx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예요. 따라서 h0은, 왜 기함수는 연속함수가 0,0을 지나야 된다니까, 원점을.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0인 거야, 0. 그래서 h3은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죠.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요 값이 13이 되는 그런 a 값을 찾으라 했는데, 주기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기가 3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이런 그래프인데, 아, 여기서 또 하나의 특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y축 대칭 우함수다라는 거, 요게 숨어 있었네요. 자, 만약에 우함수면 요거 0에서 a까지를 한 다음에 2배를 해도 되고요, 2를 이쪽으로 나누면 요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은 주기함수는 이 간격이 중요하다 했고, 이 간격이 주기의 몇 배인지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이게 주기함수가 3이니까 한 주기, 즉 한 덩어리 면적부터 찾아보자.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2분의 1이야. 그럼 요 한 덩어리 면적이 2가 나왔어요. 한 주기 면적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거는 6과 2분의 1이니까 요 6이라는 것이 요거 세 덩어리 간 거 아니겠어요? 세 덩어리. 이해합니까? 요거 세 덩어리 가고 2분의 1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자, 0에서 3까지를 출발점이 0이니까요. 0에서 3까지를, 자, 0에서 3, 3에서 6, 9. 자, 이렇게 가야,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 여기가 9일 거 아닙니까? 몇 덩어리? 세 덩어리 갔으니까. 0, 3, 6,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 가면, 여기 면적 2 해서 6이 될 것이고, 거기서 2분의 1은 요 삼각형만큼만 더 나가줘야 되죠, 뒤로. 요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10이다. 그래야 2분의 1이 딱 추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요 A는 10이다라는 걸 요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함수 fx가 요와 같을 때 f'E가 17이라고 돼 있고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는데 요거는 그냥 뭐 계산 문제죠.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거는 f0은 0이다. 자,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f'의 x는 2ax 플러스 1이다. 요 뜻이고요. 여기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1이 17이다. 그럼 4a는 16, a는 4. 완전 기초 중에 생 기초 문제였습니다. 그치?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대학교 못 갑니다. 17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일단 써볼게요.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이거 무슨 뜻이라고? 이거를 미분했다라는 뜻이니까 f't고요. 자, 이 값이 x 세제곱 a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먼저 수치 대입법 써봅니다. 1을 대입하는 순간 0이고요. 개수들의 종합이죠.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자,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찾아냈고요. a가 1이니까 투입을 시킬게요. 그냥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서 f'에다가 a 대신에 1 집어넣어라. 요거죠. 요거 곱하는 소리니까 내가 필요한 게 f'x입니다. 자, f'x가 필요하니까 여기 양변을 미분하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지? 만약에 여기서 f에 대한 걸 물었으면 미분하면 안 되지. 이거 적분했어야 돼. 그지? 이해가지?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 이유 물은 게 f'이에요. f'. 자, 미분하면요 x를 여기다 넣은 게 f'이 나오죠. 요거는 3x제곱 플러스 2x. 자,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라. 개수들의 종합 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초 중에 생 기초 문제였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다. 18번 별표를 치세요. 이제 조금 이제 풀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18번하고 23번 이런 것들이 풀만한 문제들인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될 문제들이죠. 자, 18번 진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앞으로 닥쳐야 될 고난이도 문제의 특징들인데, 보통 이제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라 하면 말이야, 그냥 딱 4차함수, 3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갖다가 물어봤을 때 말이야, 짝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4차함수다, 뭐 3차함수다 해서 딱 특정 지어서 하나의 4차함수, 3차함수를 바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분류라고 하지, 분류, 케이스 분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깔아놓고 제시하고, 그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걸 네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다양하게 따질 수 있으려면 뭐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 요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래프들은 하나가 아니라 요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놈은 이놈일 수밖에 없어.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계산처럼 뭔가 산수를 딱 때려 넣으면 바로 답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돼.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류라든지 케이스 분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반드시 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자, 그럼 이제 보니까 이래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극대값이고 K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게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0에서는 극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K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보다 큰, 이게 중요합니다. T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0에서 T까지 요거를 적분한 결과가 FT 플러스 F0이 된다. 일종의 이제 항등식이죠, 요게. 이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요거를 한번 써놔봅시다. 1보다 큰, 요거 이렇게 쓸게요. T가 1보다 큰데, 요게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f'의 t dt. 자, 요 dx. 자, 요것이 문제에서 ft 플러스 f0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기억부터 봐봅니다. 기억. 이거는, 자, 이놈이 0보다 작냐고 물었어요. 요거는 지금 fx에 관련된 식이 이런 그래프다라는 게 대략 알려져 있으니까, 그지? 일단 이거에 대한 관찰을 묻겠죠. 자, 요거 부정적분하면 fx가 되니까 fk에서 f0을 뺀놈, 요게 바로 요 밑줄 친 요놈의 정체인데, fk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f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밑에 함수값에서 위에 함수값을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 나오겠죠. 요거는 참입니다. 기억. 자, 그 다음에 k가 0에서부터 1 사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k의 범위를 왜 묻지? 그리고 디귿은 극소값이, 야, 이게 극소값이 0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거? 함수식이 없는데 말이야. 극소는 여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k 넣었을 때 빵 되느냐 물었어요.
근데 fx가 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디귿이 뜬금포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란 말이지 이거는? 여기는 요 니은하고 요 디귿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결정적으로 이 위에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얘를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K가 여기 있는데 K가 1보다 왼쪽에 있느냐 이런 말인데, 그럼 K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1은 이런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봐봐라. K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1은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T는 어디 있는데? T는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서 T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T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K가 1보다 작아야 되느냐라는 말은 K가 이렇게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이고지. 그러면 일단 이런 거 아니겠어요? T가 1보다 크니까 T는 그럼 요런 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요런 적분을 할 때 말이야, 절대값이 딱 나오면 선생님이 구간별 함수라고 했잖아. 절대값 안에가 양수 되느냐 음수 되느냐에 따라서 적분이 비적분 함수가 달라질 거니까 저 적분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아, 저거는 한 방에 적분되는 게 아니라 적분 변수 요 구간 안에 여기는 요놈의 부호 변화가 바뀌는 전개가 들어가 있으면 저거 적분을 쪼개서 해야 되는 놈이다라는 게 일단 예측이 되고 있었어야 돼요. 무조건 절대값하고 적분 나오면 적분을 쪼개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 T가 여기 있느냐, K가 여기 있느냐, 뭐 아니면 K가 1보다 크냐, 이거에 따라서 저 적분 결과가 달라지니까 뭔가 물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봐. 여기가 일단 K였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K가 1보다 작냐라고 물었어요.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1보다 작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저게 1보다 클 때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다. 1보다 클 때가 만약에 모순이라든지 이렇게 생긴다면 여기는 요놈이 맞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요. 1보다 클 때가 모순이 생긴다면 얘가 맞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럼 K가 1보다 크다는 말은 1이 이런 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되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T의 범위를 봐봐. T는 1보다 큰 모든 실수니까 여기 이런 데 T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T가 이런 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적분은, 자, T가 만약에 요런 데 있었다고 치자. 요런 데 T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요런 데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T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지? 자, 여기는 이 절대값 F 프라임의 X 요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있잖아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고, 근데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그대로 절대값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F 프라임이라는 거는 지금 주어진 건 원래 함수잖아. 원래 함수에 뭐와 관계가 있는데 원래 함수에 증가 감소라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저놈의 부호는. 그러니까 잘 봐. 여기다가 표출해보면, 자, 여기가 K, 여기가 0이고 K인데, 그지? 0보다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가 증가하니까 F 프라임 X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리고 0에서 K 사이에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F 프라임 X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다시 이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F 프라임 X의 부호는 플러스일 테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게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T가 요런 데 있었다고 쳐봐. 요런 데. 그러면 T가 요런 데 있으면 0에서부터 T까지 적분, 저 적분 구간 안에 요 0이 딱 있고 T가 여기 딱 있으니까 항상 0에서 T 사이에서의 F 프라임의 부호는 음수만 나온단 말이야. 음수만. T가 만약에 요런 데 있었어. 그러면 0과 T 사이에서 F 프라임의 부호는 항상 음수만 나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놈 적분은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T까지 F 프라임의 부호는 항상 음수야? 음수면 항상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F 프라임의 X dx가 될 것이고, 요거를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될 것이고, 요거 0에서부터 t까지니까 헷갈리면 요거를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요거 아래 끝 윗끝을 바꾸면 된다고 배웠어. 따라서 f0에서 ft를 뺀 놈이 나오고, 요게 좌변이란 말이야. 좌변. 자, 우변은 뭐가 되느냐? ft가 되고요, f0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날라가면서 EFT가 0 되면서 FT가 0이 되는데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T 대신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항상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T 대신에 뭘 넣든지 간에. 그러면 FT가 상수함수라는 소리잖아요. 다시요. T 대신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얘는 항상 빵이 된다. 이게 함수적으로는 뭐냐고? 상수함수라는 소리야. 상수함수. 모순이란 말이야. 왜 모순이야? FT는 3차 함수라고 했지 상수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3차 함수는 상수함수 일부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결국은 잘 봐.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더니만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야. 모든 T에 대해서 FT가 상수함수가 되고요. 3차 함수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건 틀린 거란 거죠. 모순이란 거죠. 따라서 우리가 K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미연은 참인 거야. 미연은 참인 거야. 자, 그럼 요거 이해 갔죠? 모순은? 자, 요거 이해 갔으니까 요거 살짝 지우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문제에서 K가 그러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K가 0과 1 사이에. 자, 그럼 요거 지우자. 요것도 K가 0과 1 사이에 존재 1은 이런 데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래야 K가 0과 1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근데 요 T는 어디 있어요? T는 1보다 큰 쪽에 있다 했거든요. T는 요런 데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는 요 적분을 잘 쳐다보세요.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데 요번에는 요 안에 있는 요놈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가 K일 때잖아요. K 기준으로 K보다 작을 때는 요놈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K보다 클 때는 요놈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요거 밑에다 쓸게.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 적분 구간 0에서 T 사이에 요 K가 껴있단 말이야. 요 사이에 K가 껴있어.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요 K 기준으로 요 안에 있는 놈의 함수가 달라지니까요. 이건 적분을 쪼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갑니다. 0에서부터 먼저 K까지 갑니다. 인테그랄 0에서 K까지는 요거 보세요. 0에서부터 K까지는 요 놈의 부호가 음수죠? 음수면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F'X d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K에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는 요거죠. F'X dx가 되버립니다. 요게 좌변이죠. 요거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fx에다가 0에서부터 k까지인데 요 마이너스가 헷갈리면 없애면서 아래 거 윗거 바꾸면 된다 했고, 자, 요거는 fx 이렇게 돼서 k에서부터 t까지. 자, 그러면 f0 집어넣고요. 빼기 fk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ft 마이너스 fk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우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변은 이거죠. ft 플러스 f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f 요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ft 날라가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정리하니까 fk가 0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아까랑 완전 결과가 다르죠. 아까는 안에가 t였으니까 그거는 함수고요. 함수. 그거는 함수여서 이거는 상수죠. k를 집어넣은 그냥 딸랑 함수 값이 빵이라는 소리예요.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요거는 t 대신에 뭘 넣든지 간에 f가 0이 된다는 상수 함수라는 뜻이고, 요거는 k에서의 함수 값이 0이라는 소리잖아. 숫자야, 숫자. 완전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k를 넣었을 때 여기 있죠, 여기에 함수 값이 빵이라는 소리니까 x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연은 참이었고, 디귿 fx의 극소값은, 자, fx의 극소값이 여기인데 이놈은 0이다. 이게 참이네요. 이게 x축이었기 때문에 디귿이 참이라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니은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는 와중에 결국은 디귿이 딱 보니까 참이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결정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fk가 빵이다라는 말이 여기가 x축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극소값이 빵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디귿이 참이라는 것이 니은이 참이라는 사실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이었다, 이 뜻입니다. 자, 18번 그래서 어렵습니다. 쭉 복습을 해주시고 19번 갑니다. 자,
자, 요것도 뭐 극한이 딱 나와 있으면 일단은 요 극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20 얻었을 때 F2는 당연히 분모가 빵으로 가면 분자가 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당연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럼 극한 자체를 보면 이게 F'에 얼마 구하는 소리니까 2 구하는 소리죠. 따라서 요거 미분을 딱 해보면 F'X가 3X제곱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답은 17이었습니다. 기초 중에서는 기초 문제였고, 자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자 3차 함수 요것도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 그대로 요 문제 뺏긴 거죠. 요대로 요 문제 풀어봤죠 우리.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라지 fx가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도함수가 x축을 딱 한 번만 뚫어야 된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요거 정상적인 풀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요거는 빨리 가볼게. 알겠지? f의 0은 0이다 하고 f'의 x가 요게 스몰 fx니까 f'x가 결국은 여기에 도함수가 요건데 그 도함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놈이 x축을 한 번만 뚫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놈이 너무 이쁘게 미분 없이도 그려지는 꼴 아닙니까? 자 그거를 들어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x제곱 빼기 3이니까 요건 인수분해가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될 거니까요. 1대 루트 3법칙 쓸 수 있는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가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여기가 1입니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야 1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그지? 1을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 2 나오는데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그거를 a만큼 들어 올렸을 때 요 f가 라지 f의 도함수거든? 도함수가 x축을 한 번만 뚫어야 부호 변화가 한 군데서만 생기고 그래야 그 값이 한 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였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최소한 얼마 올라가줘야 여기서만 뚫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2만큼 올리면 되죠. 2만큼. 여기 정확하게 a가 2일 때인데 이거보다 같거나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여기서만 뚫리잖아. 그 값이 여기서만 생긴다고. 따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서만 그 값이 생기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요 하얀색을 아래쪽으로 얼마 내리면 여기서만 뚫고 지나가겠어요. 2만큼 내리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거를 2만큼 내린다는 게 a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요때가 a가 마이너스 2인데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만 뚫으니까 여기서 그 값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따라서 요 범위 두 개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양수 a의 최소값은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도요. 자, 그 다음에 21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요. 21번 보세요. 21번 문제도 수띠문, 수선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무진장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는 요 그래프는 그림이 있을 테니까 자, a가 0에서부터 4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자, 그런데 요게 적분이 끝나고 나면 x라는 문자는 사라질 거니까 a라는 문자만 살아남을 테니까 요거를 그냥 ga라고 부르겠습니다. a에 관한 함수다. 요런 뜻이에요. 결국 여기 있는 요 놈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으니까 나는 요 놈의 도함수가 필요하고 그지? 그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부호변화 관찰해서 이놈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요 구간 안에서 최소값을 갖다가 찾으라. 그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보라 했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에다가 빼기하기를 0에서부터 a까지 fx dx.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먼저 g'의 a는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f의 a 플러스 4 빼기 f의 a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게 도함수의 정체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놈이 지금 fx의 관계식인데 f의 a 플러스 4 fa 요거를 그냥 지금 당분간 fa라는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요 a 플러스 4는 a에다가 a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말이야
A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황색으로 하고 이걸 지금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 지금 이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그려놓게 내가. 그리고 요거를 A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지금부터 주황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만큼이라고 했어요. 여기라는 놈은 마이너스 4에 갈 것이고 4라는 놈은 0에 갈 것이고, 그지?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요 직선 4에서 8 사이 직선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자, 지금 저 주황색 그래프가 요겁니다. 근데 구간이 0에서 4까지만 쳐다보라고 되어 있잖아. 다른 데 필요가 없어. 0에서 4까지만 잘라보자. 여기에서만 주황색에서 초록색 뺀 놈을 G'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주황색에서 초록색 뺀 놈의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잘 봐. 지금 이 만나는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으니까 얘 입장에서 0 되는 순간이죠. 0. 그럼 그놈 왼쪽에서 쳐다봐. 요놈 왼쪽에서 딱 쳐다보면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뺐어.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뺐다고. 그러면 부호가 음수. 이게 누구의 부호라고? 요놈의 부호.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뚫고 지나가면 이 스타트만 끄면 여기는 무조건 양수야. 뚫고 지나가면 무조건 부호가 역전되게 돼 있어. 딱 끝났네. 여기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라고. 감소하다가 증가. 누가? G'의 부호가 음수면 GX가 감소하다가 G'의 부호가 양수면 GX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요 지점에서 최소 값을 가진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야. 누가? GX가. GA가 0하고 4 사이에서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최소를 가진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야. 요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요.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야.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건 어떻게 구하지? 여기 있는 이 2차함수 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와 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자, 써보자. 요거는 그럼 요 주황색에 있는 직선은, 자 보세요. 요거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4분의 4니까 1이죠. 얘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 주황색 그래프는 y = x인 거예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립하면 요점 x좌표가 나오겠죠. 연립해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y = x인데,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점 좌표 양수 아닙니까? 양수 0일 리가 없죠. x 하나 날려버리면 돼요. 인수분해 필요 없이. 자, 따라서 요거 1입니다. 요거는 계산해보면 x가 3이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여기가 3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는 요 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요때만 적분을 실제로 해야죠. 3 집어넣으면 3에서부터 7까지 fx, dx 요거를 계산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 값입니다. 자, 이 문제 시험 꼭 나온다 했다. 집중해. 시험 꼭 나와. 자, 3에서부터 7까지 fx, dx를 구하는 와중인데, 자 이제 여기를 잘 보면 3에서부터 7까지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 정도 될 거니까, 그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여기는 이 그래프 대칭축이 얼마냐면 2잖아, 2. 그러니까 3에서부터 4까지 면적이나 요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 떨어진 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1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0에서 1까지 면적이나 3에서 4까지 면적이나 똑같죠. 2차 함수니까요. 맞아? 그럼 굳이 얘를 3에서 4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죠. 0에서 1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면적 구한 다음에 여기 삼각형은 손으로 구할 거야.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걸 내가 요 놈이라고 볼 거라고. 요게 지금 여기 색칠한 거라고. 요거는 요걸로 대체해서 접근 쉽게 하고, 여기는 요 놈은 손으로 계산할 거야. 접근 안 하고. 삼각형인데 뭐. 나의 의도 알았지? 그럼 여기 있는 면적 요걸로 대체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저거 접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야. 왜 이렇게 대체하는지 알겠지? 접근하면서 숫자만 쓰는데 요거야. 자, 그럼 요거는 3분의 5가 나와. 자,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놈은 요거 아까 직선의 방정식이 앞에 나와 있었잖아. 근데 뭐 그거 필요도 없어. 기울기가 그러니까 45도잖아. 45도. 자, 그럼 여기가 길이가 3이었으면 요것도 당연히 3이야. 1대 1대 루트 2가 45도일 때니까, 그지? 그럼 요거는
2분의 9 나와. 2분의 9.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요. 통분하면 6분의 10에다가 3, 9, 27 6분의 3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했냐면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43이 정답이죠. 자, 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꼭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22번 갑니다. 자, 22번을 보면 자, 22번을 보면 요 식으로부터 그지? f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서 fx를 결정해보라는 소리냐, 그지? 결국 아니야. 2차 함수란 게 있고 상수항이 0이라는 게 있는데 잘 봐. 여기는 요 절대값 요게 요쪽에 와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벗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0에서 2 사이 구간에서는 요 안에 있는 fx의 부호가 음수 나와야 된다. 자, 한번 가보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 0에서 2 사이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달고 나왔으니까 여기 음수 영역이 돼야 된다 소리고. 자, 2에서 3까지는 요 절대값을 그냥 벗었으니까 여기서는 양수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2차 함수가 0,0을 지난다며 여기를 지난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여기서는 음수 나오고 여기서는 양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요걸로 fx가 이미 결정된 거죠. 이런 단순한 문제예요. 자,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벗었으니까 0에서 2 사이에서는 음수, 그리고 요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2에서 3 사이에는 양수. 그러면 여기를 분명히 지나야 되죠. 그래야지만 요거 왼쪽과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뀔 수가 있죠.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미 0에서 뚫는다라는 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fx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2차 함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가 안 주어진 게 있네. fx의 식이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고요. x랑 x-2 그럼 얘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꼴인데 문제에서 여기는 이 수치는 도대체 왜 준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저 수치 4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결정하라 이 소리겠죠. 자, 일단은 0에서 2까지 요 면적이 현재 지금 4라는 소리니까 6분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6분의 최고차 계수 a가 양수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2에서 0 뺀 거 요거의 세제곱 요거 계산한 값이 4다. 요걸 통해서 a를 찾으라는 문제죠. 자, a는 요거는 6분의 8 요것이 4다 이 말이니까 a는 물론 뭐 약분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8분의 6이니까요 3입니다. 자, a가 3이라는 걸 발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집어넣었나? 5를 집어넣으라 했네요. f5는 3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3 45다 이렇게 찾아내라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제 2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난이도가 또 있으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디를 뭘로 두는지를 잘 봐. 3차 함수 fx가 자 f0이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자, gx를 지금 절대값 어쩌고저쩌고 뒀는데 자, 보니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뒀는데 여기 안에 있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함수를 나름 내가 hx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hx는 4차 함수일 것이고 요 4차 함수 왜 3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요. 요 4차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밑으로 내려온 거 꺾고 올린 거 있죠. 그게 바로 g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gx는 절대값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자, 요거인데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을 나는 hx라고 잡았어. hx. 그러니까 요 hx는 지금 현재 4차입니다.
그리고 요 4차 함수를 접어 올린 게 G의 정체고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그림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따로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요 4차 함수를 잘 보는데, 요 4차 함수. 도대체 요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접어 올리면 요런 꼴이 됐는지를 유추하면, 요 hx가 어떤 모양인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죠. 잘 봐. 이렇게 가다가, 4차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4차 함수가 있었죠.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게 바로 요 hx거죠. 요거를 절대값을 딱 씌우면, 요거 접어 올리고 요거 접어 올린 그래프가 요 gx 저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자, 요랬을 때 요 hx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h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였어요. 그러면 h의 빵은 당연히 빵일 것이고 h 프라임의 x가 바로 요게 바로 fx의 정체죠. 자, 그러면 h 프라임 x가 fx니까 h 저 하얀색이 h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하얀색이. 그러면 저 h 프라임의 x가 스몰 fx인데 지금 밑에 조건들 한번 봐봐. fx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fx에 대해서 지금 이놈의 도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놈 보고서 도함수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이놈 입장에서 하얀색 그래프가 hx인데 이놈의 도함수는 0 되는데 찾아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0이고 0이고 0이니까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여기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일 테니까, 자,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요게 바로 fx의 정체겠죠. y축은 여기 쭉 있을 거고, 지금 이게 hx면 이게 fx의 정체예요. h를 미분한 도함수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요걸 쳐다보세요. F0은 0보다 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면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저 hx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야. 저 hx가 우리가 원하는 hx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거야. 하나로 딱 규정 지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로부터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지금 이 hx는 틀려먹은 거야. 왜냐면 저런 도함수 그려봤더니만 h0이 0보다 크지 않잖아.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hx가 4차 함수인데 어떤 놈을 꺾어 올려야 저렇게 될까? 아, 이런 놈이었다는 거야. 이거였던 거죠. 요게 바로 hx였으면 마이볼 다시 한번 여기를 쳐다볼까? h의 도함수 f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에서 x축을 0을 통과하고, 자, 요게 증가를 하면 플러스고요, 감소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테니까, 자, 3차 함수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렇게 가고 여기가 y축이었겠죠. 요게 바로 y플 fx예요. 자, 이랬더니만 f의 0이 여기 0보다 크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이거네 이거. hx의 정체와 fx의 정체를 이렇게 분류해서 찾아냈어야 된다 말이야. 자, 그럼 기억 보면 fx 이퀄 빵은 서로 다른 세 실근까지다 했어요.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까지다. 기억은 참이죠. 자, 니은 보면 f'의 0이, 니은 봅시다. f'0이 0보다 작냐라고 떴어요. 그러면 0에서의 접선 기울기죠. f'x가 이거니까 요거는 0에서의 접선 기울기죠.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0보다 작다, 니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디귿인데, 디귿 인테그랄 m에서부터 m 플러스 2까지 요게 디귿이죠. 요거에 있어서의 f 뭡니까? fx dx 요게 0보다 큰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했어요. 자연수 m의 개수. 자, 요때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요 놈을 만약에 적분이니까 요거를 f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 그러면 면적 같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 구간하고 여기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 여기 만나는 점들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 좌표가 지금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적분 구간이 1에서 3이고 2에서 4니까 이 구간 길이는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가 가지는 적분값이 양수고 음수고 이걸 따지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좌표들 있잖아. 어디서 만나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래프 이용해서 면적으로 따지기는 무리가 있단 말이야. X축의 스케일이 정보가 너무 없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찍어봐요. 여기는 나름 여기 좀 스케일이 있네. 0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1이란 건 0하고 2 사이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4 이런 것들은 2하고 5 사이에 있을 거고 대략 예측할 수 있죠. 즉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요 fx 입장에서는 적분 면적으로 해석을 할 거지만 그 위에 있는 hx 입장에서는 요걸 함수값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무슨 소리냐? 요거 부정적분 해봐. h죠. 왜? 이놈의 원래 함수가 h이기 때문에 요거 도함수가 얘인 거잖아. 그럼 요거는 결국 h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hm 요게 0보다 크냐? 요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즉 얘를 h의 함수값으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m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m 대신에 1, 2, 3, 4 대입하면서 만족하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m 대신에 1 집어넣어봅니다. 자 3이고요. 요거는 h1이냐? 자 1은 어디냐 하면 여기쯤 있겠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고 3 집어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그럼 3 집어넣었을 때가 더 작으니까 탈락이 안 돼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2 집어넣습니다. H2보다 H4가 더 크게 물었어요. H2가 0이네요. H4는 음수니까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자, 3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H의 5이고요. 여기는 H3입니다. 3 집어넣고 있습니다. H5는 어디냐면 여기 0이고요. H3은 어디 있어요? 이쯤 있을 때가 음수죠. 요거는 0이고 요거는 음수 2니까 만족하죠. 자, m이 3일 때 만족한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집중해라. 함수값이다. 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H6이고 H4가 되는데 4 한번 가보자. 자, H4는 문제에서 보니까 음수야. 음수. H6은 양수고요. 자, 이거는 음수고 이건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만족합니다. 4일 때. 5일 때 가보면 여기는 H5고 여기는 H의 7인가요? 자, H5는 0이고요. H7은 7 넣었을 때니까 양수죠, 양수. 이거는 0이고, 이건 양수. 이것도 만족합니다. 자, 이제 6부터는 잘 봐. 이거는 H6이고, 이건 H8인데, H8이 일단은 뭐냐면 0이고요. H6은 양수죠. 자, 이거는 0이고, 이건 양수입니다. 만족하지 않죠? 자, 6부터는 6, 7, 8, 9부터는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값들이 더 뒤쪽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거 3개가 답입니다. 자연수는 3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요게 있잖아요. 여기는 요 hx랑 결국 여기는 요 스몰 fx랑 얘 원함수가 얘고 얘 도함수가 얘라는 걸 던져주기 위한 표현이 바로 요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원함수가 얘고 얘 도함수가 얘다라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나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인드가 이 표현을 쓰는 90% 이상의 이유야.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지 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디귿을 갖다가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요 hx라는 식을 유추해내고 그래프를 그 다음에 그거의 도함수 그래프를 유추해냈단 말이야. 그래프 대략적 개념을. 이때 디귿은 만약에 이것을 fx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 적분이니까 면적 개념으로 혹은 적분 개념으로 딱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x축 상에 말이야 숫자의 스케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다 보니 이거를 적분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실제로 함수값 정보, 원함수의 함수값 정보로 바꿨다 이거야. 요거의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적분을 한 경우죠, 여기가. 그럼 얘는 적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서 해석하면 이 위쪽 그래프 입장에서는 함수값으로 요놈이 해석이 대신 된단 말이야. 근데 이 H 입장에서는 여기 스케일이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0하고 2 사이에 어딘가에 1이 있을 거고 2하고 5 사이에 어딘가에 3, 4이 있을 거고요. 5하고 8 사이에 어딘가에 뭐 6, 7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 딸랑 두 개의 함수값 대소관계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됐단 말이야. 면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어렵고 함수값으로 해석하려니까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느껴야 돼. 결국은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놈 자체로 보면 면적이나 적분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걸 적분을 해놓고 보면 함수값들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쉬울지를 결정하란 거야. 문제 풀어보고 많이. 이 문제는 함수값의 차이로 해석하는 게 훨씬 쉬운 문제였다.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이게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야. 자,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수능 기출 문제,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기초 계산 문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이런 걸 안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내신에 한두 문제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준비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